제 배입니다. 0.8톤 가량 나가고 엔진은 야마하 40마력짜리 전동 스틸입니다.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 조종 레버가 있습니다. 집에 갖고 가서 충전을 시켰던 배터리를 오늘 달고, 그리고 이 엔진 속에 있는 플러그를 2개를 교체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펠러가 좀 많이 이제 낡고 상했거든요. 대단히 얇아진 부분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펠러도 교체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배터리는 이렇게 의자 밑에 물칸에, 배터리 칸에 보관을 하는데, 여기 물이 차면 빠지면서 이 배터리가 합선이 나거나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컨트롤 박스 하단에 넣어서 배수가 빨리빨리 되도록,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면 배에는 물이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어떤 때는.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저께 분리를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완충전을 해 갖고 와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배터리 상태는 보셨겠지만 이렇게 녹색 불이 아주 환하게 잘 들어와서 배터리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어제 배터리는 가지고 가서 완충전을 해 갖고 왔고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이렇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조금 탈착이 쉽게 이렇게 핸들형을 가져왔습니다. 장착을 이렇게 핸들형을 해서 풀기도 쉽고 장착하기도 쉽고, 장착이 잘 되었네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당기시고, 조금 보여주면 좋겠죠, 간단하게. 흔들어 봤을 때 소내기의 불은 거의 이런 단자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내기를 움직이실 때는 항상 한 번씩 이렇게 배터리 단자를 흔들어 보는 게 좋아요. 캠핑카에 쓰시는 그런 이제 파워뱅크도 마찬가지니까 불은 다 이런 데서 나지 대부분 이런 전선에서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시고, 이제 기름은 한번 뿌릴 거예요. 기름을 뿌렸기 때문에 이 단자가 이렇게 녹이 안 난 거거든요. 지금은 기름을 다 닦아낸 거고, 이제 필요할 때는 다시 기름을 한번 이렇게 도포를 하는데, 저는 주로 양털 기름을 씁니다. WD-40 계열이나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스티로폴 밑에 충격 완화를 넣어서 그대로 안으로 밀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배 앞에서 바로 물이 빠져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를 장착했으니까 잘 되는지 한번. 엔진 위아래로 지금은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엔진 위아래로 움직이는 전원이 정상 공급이 되고 있네요. 뒤에 엔진도 한번 보실까요? 자, 배터리를 연결하고 이렇게 잘 내려가죠? 잘 올라오면
기본 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배터리 장착을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야마 40마력 2사이클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레버를 열고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시고 잘 천천히 벗겨내면 이렇게 엔진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엔진은 제가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양털 기름을 도포하기 때문에 녹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노릿노릿한 것은 이게 양털 기름입니다. 윤활유 중에는 최고급으로 요 밑에 기름이 조금 고인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제가 이 배가 지금 새로 짓고 또 새 엔진을 얹었는데 어디 녹 하나 난 거 없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배를 좀 운영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양털유를 잘 발라놓고 겨울을 나시면 녹이 나는 일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려고 엔진을 좀 내려놓은 상태고요. 원래 엔진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내려서 좀 올릴까요? 작업을 해 볼게요. 점화 플러그 교체는 간단하다고 하면서 또 정상적인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점화 플러그는 엔진 뒷면에 뚜껑을 열면 전면, 후면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점화 플러그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교체하면 점화 플러그가 교체되는 거고요. 교체 방법은 플러그를 이렇게 뽑습니다. 뽑으면 이렇게 점화 플러그가 한 개 나오고 또 밑에 것도 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한 개, 두 개의 점화 플러그가 나오는데 요것을 플러그 렌치, 그러니까 플러그를 푸는 그런 공구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 공구가 바로 이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잘 맞게 이렇게 돌려서 꼭 맞았죠. 그 상태에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40마력은 지금 21mm 짜리 점화 플러그 렌치입니다. 이거는 엔진마다 다 다르겠죠. 보통 자동차는 뭐 16mm, 뭐 14mm, 뭐 19mm. 근데 이거는 좀 큰 게 들어가더라고요. 21mm 짜리 두 개를 풀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 볼게요. 잘 잡고 잘 잡고, 지난번에 제가 조금 세게 잠궈 놨나 봐요. 이렇게 충분히 풀어 놓고 또 밑에 거 잘 넣어서 규격이 잘 맞나 보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규격이 잘 맞나 보시고요. 이건 또 적당히 풀으시고요. 풀어내시고요. 이제 손으로 살살 돌려서 이렇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점화 플러그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오일이 좀 발려져 있는 거 보니까 간극이나 이런 거 조금 허연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바다에 나가서 시동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일발 시동이고요. 일발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는 엔진 시동 거는 요령을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 요령만 알면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일발 시동으로
다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1, 2발 이내에 끝나죠. 자, 요거를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해 볼게요. 네, 이렇게 새 것입니다. 개봉을 하면 이렇게 BR7HS라고 하는 이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에는 이 규격이 맞는 거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요거를 주문하시면 되는데 4,500원에서 지금 올라서 한 5,000원 할 것 같습니다. 요걸 교체하면 시동 터짐, 바다에서 엔진 뭐 꺼지고 시동 잘 안 걸리고 이런 현상은 거의 없어지죠. 자, 규격은 이렇습니다. 요 규격 두 개를 그대로 가서 와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살살 돌리면 들어갑니다. 네.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조일 만큼 조였고요. 또 다른 한 개도 이렇게 빼서 한번 확인해 주고, 간격이 좋습니다. 아랫부분에도 손으로 다 돌릴 만큼, 그죠? 하나, 두 개, 손으로 다 돌릴 만큼 이렇게 하나, 두 개, 다 손으로 돌릴 만큼 돌리면 더 이상 안 돌아가거든요. 이건 좀 더 돌아가네요. 자, 손으로 돌릴 만큼 두 개를 돌리고, 아까 보셨던 이 플러그 렌치, 야마하 40마력짜리는 이렇게 21mm짜리 플러그 렌치입니다. 요걸로 조여주시면 돼요. 자, 잘 체결을 하고, 이미 거의 맞았거든요. 여기서 적당히, 너무 세게 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네. 손으로 안 돌아가는 정도 선에서 딱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베리 굿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안 돌아간다 할 때 단단하다. 네, 막 돌려서 뽀개지고 야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점막 코일이죠. 네, 요 코일을 그대로 눌러서 똑 소리가 날 때까지 딱 밀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잘 밀면 소리가 나요. 네,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흔들어 주고, 네, 야마하 40마력 점화 플러그 두 개는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 배에 이렇게 배터리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 플러그 두 개 교체했죠. 어저께 사실은 연료나 이런 거는 새로 이렇게 다 이제 주의를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어디 누유되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점검을 다 해놓은 상태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정화 플러그를 두 개를 교체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펠러가 좀 많이 이제 낡고 상했거든요. 대단히 얇아진 부분도 보이네요. 프로펠러도 교체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배에 배터리를 완충시켜서 예방 정비를 했고요. 이 야마하 40마력짜리 점화 플러그 두 개를 교체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주 매우 간단하고, 그리고 바다에 이렇게 나가거나 강에 나가는 배들은 보통 점화 플러그를 가지고 다니시죠. 4기통이면 4개, 2기통이면 2개, 4사이클, 2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바다에서 시동이 안 걸릴 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화 플러그를 돌리는 플러그 렌치 정도는 철물점에서 뭐 한 2~3천 원, 좋은 것도 한 5~6천 원이면 사기 때문에 꼭 점화 플러그 하고 점화 플러그 렌치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네, 준비물은 이렇게 롱노즈 스패너, 몽키 스패너, 그 다음에 이렇게 3mm 짜리 약 한 4cm 정도 되는 분할핀, 이렇게 세 가지면 프로펠러를 교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롱노즈로 분할핀을 일자로 제껴서 네, 이렇게 분할핀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두께는 3mm에 3.5나 4cm 정도 쓰시면 되고요. 또 짧은 걸 안 팔면 저는 구해온 게 조금 길어서 이렇게 적당한 구격으로 잘랐습니다. 이 분할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할핀은 한번 쓰시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스텐이다 보니까 녹도 없고 깨끗하긴 합니다. 정 없을 때는 재사용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교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할핀은 벌써 2번 정도 폈다 구부렸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상은 없지만 오늘은 새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분할핀이 제거됐으면 이제 몽키 스패너로 조금 열어 주시고요. 손으로 풀어서 네, 이렇게 생긴 여기에 이제 분할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분할핀이 네. 안에 있는 네, 와샤 하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역순으로 해야 되니까 잘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프로펠러가 이렇게 빠지는데 방금 뭐가 하나 떨어졌거든요. 빼면서 자, 안에 여기 큰 와샤 있는데 잘 보시면 한쪽은 홈이 있고 한쪽은 깨끗해요. 이 홈이 있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나중에 느껴져요. 왜냐면 프로펠러가 간격이 넓거나 이러면 다시 빼서 이걸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외우지 않아도 가능하십니다. 옛날 프로펠러인데요. 이렇게 이빨도 나가고 이렇습니다. 구부러지기도 했네요. 어쩐지 배가 조금 밀어내는 힘이 조금 덜하다 했는데 안에 부싱이나 이런 건 괜찮네요. 고무 패킹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분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양털기름 고급류를 저 엔진이나 엔진 뚜껑을 열고 엔진 안에도 뿌려주는 편이고 기타 부속들에 또 뿌려줍니다. 자주 뿌려주면 매우 좋고요. 특히 엔진 안에는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녹이 하나도 발생을 안 돼요. 저는 1년에 2번 정도 이 양털 기름을 쓰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부식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열 구리스라고 하는데요. 요 고열 구리스도 한번 도포를 좀 할 예정입니다. 먼저 양털 기름으로 살짝 세척을 좀 해줬고요. 이제 고열 구리스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200 몇십 도에서도 이렇게 견디는 그런 구리스고 조금 고급입니다. 그래서 잘 짜서 요런 부분에 잘 발라주시고, 이 축 부분도 잘 발라주겠습니다. 이 고열 구리스는 시중에서 뭐 6,000원,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정비할 때 도포를 해주시면 매우 좋아요. 네, 이렇게 구리스를 뿌려주시면 이제 분해 역순으로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프로펠러는 제가 정규격이 있고 요거보다 한 치수 큰 프로펠러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저는 사서 예방정비에 쓰고 있는데, 프로펠러 크기만 조금 아주 미세하게 큰 거지 이 길이는 동일해야 됩니다. 프로펠러만 조금 크냐 아주 미세하게 1, 2mm 작으냐 차이지 이 길이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축이 정확히 맞는 거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먼저 맨 밑에 들어가는 요 굵은 와샤, 요거 한쪽엔 홈이 있고 한쪽엔 파이프처럼 그냥 평평해요. 홈이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와샤 위에 프로펠러를 체결합니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까 빼놓은 이렇게 냄비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구멍이 있는 요거를 이렇게 라면 끓이는 냄비다 생각하시고 불 위에 올려놓는다 생각하고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와샤도 똑같이 냄비처럼 생겼는데 구멍이 있다 생각하시고 라면 끓인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넣습니다. 이게 맞아? 네, 요 와샤는 냄비처럼 생겼는데 구멍이 있지만 냄비를 라면 끓이는 냄비처럼 생각하시고 구멍이 있어도 라면을 이거는 뒤집는다 생각하고 넣으시면 돼요. 네, 잘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생긴 분할핀으로 고정하는 것을 손으로 체결을 합니다. 네, 안에 낚싯줄 같은 것도 없었고요. 네, 저는 가끔 이렇게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
그리고 뭐 이게 뭐 펑펑펑 돌아가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안에 구리스도 도포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잠그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서 이제 분할핀을 꽂으면 되거든요. 분할핀이 들어갈 정도로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부속들이 맞지 않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속들이 맞지 않으면 여기 간격이 생기거나, 이렇게 보시면 프로펠러와 축과에 간격이 생기거나, 여기가 너무 벌어져 있거나, 다시 빼서 부속을 바꿔 껴보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틈이 없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안 그러면은 여기 틈이 생기고 그러면 부속이 잘못 들어간 거니까, 그때는 다시 빼서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프로펠러와 축이 만나는 이 부분에 잘 간격이 없이 맞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나사를 스패너를 통해서 적당히 조이시다 보면 분할핀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할핀을 그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분할핀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회전하면서 나사가 조여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조이지 않아야 됩니다. 많이 조이면 나중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분할핀을 펴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은 분할핀을 밑바나 녹노즐을 가지고 이렇게 제껴 주시면 프로펠러가 고정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이 나사는 회전하면서 오히려 잠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꽉 잠그시면 나중에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딱 구멍이 나올 때까지만 잘 잠그시고 분할핀을 넣으시고, 그리고 분할핀을 이렇게 제껴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프로펠러를 조립하시면 이 프로펠러하고 이 본체하고 엔진하고의 간격이 이렇게 정확히 나오면 됩니다. 근데 안에 부속을 잘못 체결하시면 이게 떨어져 있거나, 여기가 붕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셔걱셔걱 소리가 나거나 그래요. 그러면 다시 다 풀러서 부속을 이렇게 껴보고 저렇게 껴보고 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잘 간격이 맞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체결이 된 거거든요. 여기가 뜨거나 서걱서걱 소리가 나면 그거는 다시 분해해서 조립을 하셔야 합니다. 프로펠러 규격은 원래 달려있는 프로펠러 규격을 보고 그 규격대로 사셔서 다시면 돼요. 이 길이는, 프로펠러의 이 길이는 동일해야 하고요. 다만 요 펠라만 조금 1mm 크든가 아니면 정상 규격을 쓰든가 할 수 있지, 요 규격은 꼭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조인트에 맞질 않아요. 그렇겠죠? 프로펠러만 조금 크든지 작든지 해도 되지만, 보통은 큰 거를, 조금 큰 거를, 한 사이즈 큰 거를 쓰시죠. 한 사이즈 큰 거를 보통 쓰시는데, 요 규격은 반드시 길이가 맞는 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규격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배
야마하 40마력짜리 프로펠러를 이렇게 새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안에 컨트롤 박스 안에 있는 배터리 집에 가져가서 완충전해서 다시 설치를 했고, 그날 이 투사이클 점화 플러그를 A급으로 교체한 동영상을 지난주에 올려드렸고, 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렇게 프로펠러를 교체하였습니다. 제가 이 배를 지금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 규격은 7.9m 정도고요, 4인승입니다. 네, 이렇게 조종간, 이렇게 전동 틸트 방식입니다. 네, 여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렇게 엔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틸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핸들 방식이고요. 전동식 틸트 방식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야마하 투사이클 프로펠러를 교체해 보았습니다. 요 밑에 들어가는 기아 오일, 하부 오일은 교환한 지 이제 한 2달, 3달, 이제 봄에 이미 교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환할 필요가 없고요. 하부 오일 같은 경우는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보통은 한 1년에 한 번 교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배를 이제 팔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이렇게 배터리 집에 가서 완충전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투사이클 점화 플러그 2개도 교체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프로펠러도 A급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요, 예방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배터리 예방정비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야마하 40마력 투사이클 점화 플러그를 교체했고, 이렇게 보시면 옛날 프로펠러, 또 새로 교체한 프로펠러가 있죠. 총 3가지 예방정비를 동영상을 올려드렸고, 오늘은 제일 많이 부식이 나는 부위에 구리스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필터, 유수분 분리기,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것까지 점검을 해서 예방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엔진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유압, 틸트 유압 부분, 모터 부분에 구리스를 도포할 건데요, 여기 구리스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녹이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리스를 잘 도포를 했기 때문에 그 구리스가 녹을 방지해 준 겁니다. 오늘은 이런 막구리스를 그냥 제일 싼 겁니다. 마음껏 도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에 있던 구리스들을 조금 닦아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리스 반통 있었는데 거의 다 발랐습니다. 요건 이 윗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구리스가 제일 많이 또 없어지는 곳이 그곳이죠. 구리스가 이런 나사 부위도 해 놓으시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요런 이제 움직이는 부위들도 해주면 좋은데요. 여기 뒷부분 요압, 틸트, 펌프 여기 말고도 또 구리스를 주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2-3년 전에 넣었는데 오늘 한번 그것도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쓰는 양털 기름이나 이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스가 아주 떡칠이 됐죠? 반통 썼습니다. 한 4-5천원짜리 5-6천원짜리를 완전히 이렇게 발라 놓으시면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떡칠을 했는데 지금까지 녹 한 군데가 녹이 난 곳이 없습니다. 다음 주의를 할 곳은 이렇게 엔진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가 조금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 또 그 옆에 하나가 있고 여기 뭐가 자세히 보시면 뭐가 이렇게 뚝 튀어나온 거 여기다가 기름을 주유하는 겁니다. 그 엔진 마력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두 군데에 주의를 하게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주유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 주의할 때는 이렇게 생긴 구리스 주입구가 있습니다. 구리스 주입구 끝을 여기에 잘 맞춰 끼우시고요. 이쪽에 잘 보시면은 빨간 기름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죠? 네. 새기름이 이렇게 나오면 주유가 완료됐습니다. 반대쪽도 꽂으시고 이쪽으로 기름이 살살 나옵니다. 지금 이쪽으로 나오죠? 새기름이. 네, 이렇게 새기름이 나오면 주유가 완료됐습니다. 잘 빼서 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빨간 기름이 새로 나왔고요. 이 옆에도 빨간 기름이 새로 나왔어요. 여기 검은 기름 말고 여기 두 군데입니다. 이 주유는 한 2-3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런 데다가 좋은 기름, 양털 기름 같은 거 쭉 뿌리시면은 이거 움직이고 하는데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래도 오늘 구리스 예방 정비를 하는 김에 이렇게 도포를 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휘발유통. 휘발유에는 기름을 항상 90% 정도 채워 놓는 게 좋고요. 막에는 꽉 닫으시고 요 위에 숨구멍을 열어놔야 공기가 들어가면서 연료를 빨아 당깁니다. 보통 시동을 안 걸리는 경우는 이 숨구멍과 마개를 꽉 닫아 놓으면 엔진을 운영하다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시동이 꺼지고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바다에서 다른 분을 봤는데, 운행을 하실 때는 항상 숨구멍을 이렇게 한 2-3바퀴 열어 놓으셔야 공기가 들어가면서 연료를 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행을 끝난 뒤에는 잠가 놓는 게 좋은데, 어부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뚜껑만 잘 닫고 숨구멍만 적당히 열어 놓으면 그대로 몇 년이고 그냥 사용들 하십니다. 숨구멍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운행할 때는. 네, 제 배의 연료통은 원래 20리터였는데 50리터로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2통 반이 들어가죠. 운행을 하고 나도 기름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먼 곳까지 또 기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겠죠. 야마하 40마력에 나오는 연료통은 원래 20리터 짜리인데 저는 50리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두었습니다. 네, 연료 필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수분 분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저마력에는 같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별도로 그 당시에 9만원, 10만원 주고 별도로 달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연료통에 차는 불순물들을 걸러주고, 그리고 물과 기름을 분리해서 양질의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엔진 푸드득거림이나 또 꺼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요거는 요 밑에 부분을 돌려서 물과 수분을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밑에 찌꺼기도 없고, 네.
양쪽에 이렇게 실리콘을 해서 충격에 많이 영향이 가지 않도록, 요런 그 밸브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써도 터지질 않는데요. 그래도 요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녹이 많이 났는데 그 옆에 또 스텐으로 조임이 있는데 양쪽 다, 네, 요런 거는 배에 달아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유수분 분리기. 이 야마하 엔진 안에도 연료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유수분과 굵은 찌꺼기를 걸러서 파이프를 통해 들어가서도 엔진에서도 한 번 더 나쁜 불순물들을 걸러주고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1중과 2중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안전하게 이렇게 항해를 하고 하시려면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 주면 일발 시동하고 그리고 엔진을 가동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야마하 40마력 선회기, 여기가 이제 마찰력이 큰 부분이거든요. 여기 꼭지처럼 보이는 거 두 군데에 주유를 완료했고요. 여기는 한 2, 3년, 4, 5년 주기로 하시면 되는데 2, 3년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부 틸트 부분에 구리스를 이렇게 떡칠을 하였습니다. 총 오늘 두 군데 구리스 예방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배터리 예방 정비를 완료하고 오늘 기름을 좀 뿌릴게요. 네, 요거는 양털류입니다. 이렇게 단자에 뿌려 놓으시면 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부위는 이렇게 뿌리는 구리스, 이런 뿌리는 구리스로 이렇게 나사 부위나 회전 부위, 여기에 아까 잘 보시면은 막구리스 많이 도포가 돼 있죠, 양쪽으로. 예. 그리고 앞에 두 군데 구리스 주입을 완료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런 뿌리는 구리스로 이렇게 도포를 해 놓으시면 배 손상이 없이 잘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부 나사 있는데, 네, 이런데, 네, 나사 있는데, 이런데 뿌려 놓으시면 됩니다. 시동, 일발 시동 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 밑에 까맣게 보이시는 뽁뽁이를 꾹꾹꾹꾹 한 10번 정도나, 저는 한 6, 7번 짜서 꽉 딱딱하다 싶으면 여기 초크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습니다. 초크를. 그리고 조종 레버를 중립에 놓고 RPM을 조금 올려 놓습니다.
RPM. 그리고 키를 돌려서 시동을 붕 하고 걸고, 그러면 벌써 소리가 달라요. 찰찰찰찰찰찰 붕붕붕붕 할 때 내리고 초크 다시 집어넣고 다시 1, 2초 뒤에 시동을 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일발 시동이고요. 일발 시동의 조건이 있죠. 배터리 얼마 전에 예방 정비했죠. 그리고 점화 플러그 2개 교체했죠. 그리고 연료 필터에 유수분 분리기 물 다 빼고 점검했죠. 그리고 밑에 기름통에 꽉 잠가 놓으면 시동이 꺼지니까 숨구멍을 열어 놓고, 요 세 가지 조합이 맞으면 거의 일발 시동이 되겠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꺼지거나 할 때에는 보통 연료 호스에서 누유가 난다거나 이게 꽉 잠기지 못해서 에어가 찬다거나, 그러면 엔진으로 들어가는 휘발유가 정상적으로 잘 못 들어가겠죠. 그때는 연료 호스를 잘라서 다시 끼고, 배터리는 당연히 이상이 없어야겠죠. 배터리는.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어보고, 또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숨구멍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면 예비로 가지고 다니시는 점화 플러그 그 자리에서 교체를 해 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예방 정비를 하면 바다에 나가서 아무런 속을 새기지 않고요. 조금 기름통에 좀 물이 찼다고 해도 유수분 분리기에서 대부분의 이물질이나 수분을 걸러주기 때문에 찐빠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배터리 완충해서 다시 배터리 완충해서 예방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투사이클 점화 플러그 교체를 했고, 그리고 프로펠러 이번에 새 걸로 교체했고, 하부 오일은 교체한 지 뭐 2달, 3달 밖에 안 돼서 하부 오일도 교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건 교체가 돼 있고요. 이렇게 구형 달았던 프로펠러, 새로 단 프로펠러,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부 틸트 모터하고 유압 부분에 이렇게 구리스를 완전히 떡칠을 해서, 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그리고 기타 부분에는 뿌리는 구리스를 이용해서 했고요. 또 지금은 잘 안 보이시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여기 저 빨간 부분, 지금 새 구리스가 나와 있죠. 2군데. 여기도 오늘 오래간만에 한 2, 3년 만에 새 구리스를 주입했습니다. 여기 젖꼭지처럼 생긴 거 2개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점화 플러그 2군데 구리스 프로펠러를 교체한 예방 정비를 모두 마쳤고요. 이 배를 제가 판매하려고 지금 내놨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배를 팔더라도 늘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운영이 된 배고요. 중요한 거는 뭐 엔진 내부, 바깥에 이런데 녹이 하나도 한 군데도 발생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관리를 하니까 그렇겠죠.
네, 오늘 예방정비, 오늘은 주유, 기름, 구리스 칠하기 예방정비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